고기가 발암 물질을 만들어내는 어떤 독소로 전환이 되면서 우유가 굉장히 중요한 발암의 원인이 됐다. 이 암세포를 더 활성화시켜주는 질이 나쁜 단백질도 존재를 합니다. 암의 씨를 말리기 위해서 가장 좋은 단백질은 아침 식단을 만든다면 점심에는, 저녁에는 그 자체가 또 강한 항암력을 갖고 있는 음식에 대한 스트레스도 적게 받으시면서도 암을 극복하는 데 좋은 식단이 만들어질 수 있다. 이 단백질은 우리 몸을 만드는 하나의 벽돌이다, 재료다, 정의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몸의 근육을 만들고 여러 가지 장기를 만들고 호르몬을 만들고 피부를 만들고 하다못해 NK 세포니 우리 몸에 있는 면역 세포니 이게 모든 것들이 전부가 다 단백질에 의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특히 이제 이 암 환자 같은 경우에는 항암을 하거나 또 방사선 뭐 이런 치료를 하면서 정상 세포도 손상이 되지만 면역 세포도 손상이 많이 되므로 단백질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제일 먼저 그 암 환자한테 가장 무서운 합병 중에 하나를 꼽으라면 이것이 근감소증입니다. 그러면서 체력이 떨어지고 근육을 유지한다는 이 자체가 바로 생존율을 높이고 있다. 이 말과 동일한 말이다. 거꾸로 이것이 근감소증으로 일어나게 되면 여러 가지 면역 기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간혹 가다가 단백질에 대한 두 가지 오해가 존재하는 것 같아요. 무한정 많이 먹어도 좋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단백질 중심의 모든 식단이 마치 암을 이겨내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분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오히려 단백질이 암세포의 먹이가 된다. 이런 또 오해가 있습니다. 두 가지 다 항상 이렇게 극단의 논리로 흘러서는 절대 되지 않는다. 단백질은 암을 극복하기 위해서 매우 중요한 영양소이지만 이 또한 너무 지나치게 많이 드신다든가 또 단백질이 어떠한 단백질에 따라서 단백질의 보충이 아니라 이 암세포를 더 활성화시켜주는 이러한 질이 나쁜 단백질도 존재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단백질을 먹을 것이냐 그리고 얼마만큼 먹을 것이냐 지혜롭게 이해를 해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이야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암의 씨를 말리기 위해서 가장 좋은 단백질은 두 가지의 단백질의 형태를 먼저 우리가 정리를 하고 설명을 드리면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단백질은 흔히 이제 우리 동물성 단백질, 식물성 단백질이 있는데 동물성 단백질이라고 하는 것은 인체를 구성하고 있는 그런 어떤 아미노산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근육을 합성한다든가 우리 몸을 회복한다든가 몸을 정상화시키는데 매우 효율적인 형태의 단백질이다. 그런데 단점은 뭐냐면 붉은색의 고기, 소고기나 돼지고기라든가 이런 것을 과다 섭취했다든가 또는 가공육, 햄이라든가 소세지를 포함해서 이런 것들은 발암 위험을 굉장히 증가시킨다고 하는 그런 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물성 단백질을 선택을 할 때는 기름기가 적은 그런 살코기라든가 닭가슴살, 오리, 생선, 계란 이런 중심으로 해서 한꺼번에 많이가 아니라 소량씩 드시는 것이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식물성 단백질은 이에 비해서 콩이라든가 두부, 렌틸콩, 퀴노아 여기에는 식물성 단백질뿐만 아니라 식이섬유라든가 파이토케미칼 이런 것들이 함께 들어있어서 항암 효과를 만들어내는데 굉장히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다. 그런데 단점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일부 아미노산이 부족해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그런 단백질의 효능을 다 충족시키지 못할 수 있다.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식물성 단백질을 드실 때는 가급적이면 다양한 단백질을 혼합해서 드시는 것이 좋다. 이제 예를 들면은 아침 식단을 만든다면 아침에는 두부라든가 콩물이죠. 이러한 이제 식이를 만들 수 있죠. 점심에는 닭가슴살이라든가 또는 오리 뭐 이거 다 괜찮습니다. 현미를 중심으로 한 우리 이 밥. 저녁에는 생선, 콩이 들어가 있는 밥을 만들어서 드신다든가 이제 뭐 이런 개념으로 하시게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식단을 만든다고 하는 것은 하나의 커다란 기준점이 되고요. 이제 밥의 종류에는 이런 몇몇 가지의 귤이라든가 이런 작곡을 기준으로 해서 내 입맛에 맞는 재료를 선택해서 밥을 만들고요. 그다음에 두부 요리도 다양한 요리가 있지 않습니까? 순두부 요리도 있고 두부찜도 있고 두부구이도 있고 다양한 방식으로 두부 드시고요. 그다음에 생선도 등푸른 생선이라든가
또는 연어 같은 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은 그 자체가 또 강한 항암력을 갖고 있는 이런 생선류가 되기 때문에 사용해서 요리를 하시고요. 나물들은 다양한 나물들을 너무 생으로 드시는 것보다는 살짝 찌거나 아니면 샤브샤브 형태로 다양한 요리를 해서 드시게 되면 음식에 대한 스트레스도 적게 받으시면서도 암을 극복하는 데 좋은 식단이 만들어질 수 있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단백질은 모든 것이 다 좋으냐? 그렇지 않죠. 오히려 단백질이 암을 더 크게 만들고 성장하게 만드는 이러한 단백질이 있습니다. 이제 그것이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가공육, 햄이나 소세지나 이제 이런 거죠. 붉은 고기. 첫 번째로 줄여야 되겠다. 두 번째는 튀긴 요리입니다. 기름에 튀기게 되면 요리하는 과정에 변질된 이제 이런 성분들이 많이 생겨나는데 발암성 화합물들이 지금 많이 생겨나는 걸로 이렇게 알려져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기름에 튀긴 요리는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항상 강조합니다만은 아무리 좋은 단백질이라도 한꺼번에 폭식이라든가 오늘은 단백질 공급하는 날 폭식하시는 분은 한꺼번에 많이 이렇게 먹어버리면서 우리 몸에서 처리하지 못하는 고기가 우리 몸 안에서 부패가 되거나 각종 발암물질을 만들어내는 어떤 독소로 이렇게 전환이 되면서 병을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우유에 대한 연구 결과는 다양한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어떤 논문에는 우유가 굉장히 중요한 발암의 원인이 됐다. 암을 일으키는 원인이 됐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이렇게 암의 종류에 따라서 우유가 작용하는 그런 작용이 좀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제 대장암 환자인 경우에 연구 논문에서는 우유를 먹는 것이 대장암을 악화시키지 않는다. 칼슘 성분에 의해서 대장암이 악화가 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우유 자체보다는 요거트의 형태로 발효가 된 형태의 유제품을 드시는 것을 오히려 대장암에 좋다. 이제 이렇게 돼 있고요. 이제 이에 비해서 이제 전립선암이라든가 난소암이라든가 이런 어떤 호르몬 관련된 이런 암 종류에서는 우유가 굉장히 암을 악화시킬 수 있는 위험 요인을 증가시킨다. 우유에 들어있는 성장인자라고 얘기하는 IGF-1이라고 하는 이것이 우유에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들이 결국은 전립선암을 더 성장시킨다라고 하는 이제 이런 이야기를 이제 많이들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부 연구에서 보면 대장암에는 칼슘이 굉장히 대장암을 완화시키는 데 좋은데 전립선암의 경우에는 오히려 칼슘이 전립선암을 악화시킨다. 이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난소암의 경우에도 난소암을 악화시키는데 그 원인으로는 우유 자체보다는 우유에 포함되어 있는 락토스라고 하는 성분에 의해서 위험이 증가될 수 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유 자체가 무조건 되고 나쁘다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개념보다는 암종에 따라서 우유를 어떻게 선택할 것이냐 이제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는 것이 훨씬 더 우유에 대한 올바른 판단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이 건강하다는 말은 몇 가지 전제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점막이 튼튼해야 된다. 두 번째는 장 안에는 이 여러 가지 음식물들이 들어와서 이제 우리 몸 안으로 들어가는 이 과정에서 유익 미생물들의 작용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미생물들의 작용이 중요하다. 그리고 음식물들이 여기서 잘 변화가 되는 숙성되고 소화가 되기 완성하기 위해서 항상 장은 따뜻함을 유지해야지 됩니다. 이게 최소한도 장이 건강해질 수 있는 3대 조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린다면 이 세 가지를 만족할 수 있는 음식 설계를 한번 해보면 단호박, 당근, 양배추, 양파 이 네 가지 재료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 네 가지의 재료의 공통점은 전부 다 점막을 잘 만들고요. 그리고 여기 속을 따뜻하게 만들고 그다음에 여기에 들어있는 각종 식이섬유라든가 유익한 물질들이 장내 미생물들을 활성화시켜 줄 줄 아는 그런 재료들의 조합입니다. 이제 이걸 기본으로 해서 여기다가 좀 추가해서 뭐 토마토라든가 사과라든가 이제 이런 것들을 더 집어넣고
요거를 충분히 끓여서 만든 스프 꾸준히 복용하게끔 만드는 것을 제가 많이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장이 튼튼해지고 방어벽이 튼튼해지면서 우리 몸의 면역 기능이 정상화가 돼서 여러 가지 각종 질환을 잘 견뎌내고 몸을 회복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이런 것들을 임상에서 많이 이렇게 경험을 했고요. 제가 비율을 설명을 지금 강조 안 하는 것은 이러한 재료를 가지고 우리 시청자분들이 내 입맛에 맞도록 적절하게 만들어서 약 한 10분에서 20분 정도 이렇게 푹 끓여서 갈아서 스프 형태로 만들어서 드시게 되면 전체적으로 맛도 괜찮고 꾸준히 드시는데 굉장히 좋은 그런 형태의 음식이 되지 않느냐 이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장을 건강하게 만드는 스프 꾸준히 챙겨서 관리를 해 나가셔도 암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